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매일 운동하는데 왜 여전히 몸이 무거울까? 마치 물먹은 솜처럼 느껴지는 이 몸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걷기도 하고 건강에 신경도 쓰는데 어째서 이렇게 쉽게 피곤해지는 걸까? 오후만 되면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지고 예전엔 거뜬했던 일들이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제 이름은 김명철입니다. 올해 73, 대학에서 미술사를 가르치다 3년 전 은퇴한 평범한 노인입니다. 은퇴 후 건강하게 살겠다 다짐하며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걸었고 몸에 좋다는 채소 위주로 식습관도 신경 썼으며 정기적인 검진도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교수님은 동년배 중에서 참 건강하시네요. 정정하십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몸이 보내는 이상한 신호들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면 온몸이 나무 토막처럼 뻣뻣했고 기지개를 켜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손자를 번쩍 안아주고 싶은데 허리가 삐끗할까봐 주저하게 되더군요. 식탁 위 멀리 있는 소금통을 집으려 팔을 뻗을 때도 어깨가 뻐근했고 심지어 마당에서 낙엽을 쓸다가 발을 헛디뎌 휘청하며 넘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애써 괜찮은 척 나이 탓으로 돌리며 오히려 더 많이 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몸은 더 무거워졌고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같은 일상의 작은 동작들이 점점 더 큰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열심히 걷고 있는데 왜 몸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걸까요? 깊은 고민과 함께 약간의 좌절감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김성민 박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까마득한 후배였지만 대학병원에서 노인의학 전문가로서 그 분야에서는 제법 이름이 알려진 이제 막 60대 중반에 접어든 의사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도 잠시 저는 그에게 제 풀리지 않는 건강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마침 잘 만났다 싶어 전문가인 후배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었죠. 어이, 김 박사. 오랜만이구먼. 내가 말이야. 매일 10,000보 이상 걷고 있는데도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아. 아침엔 뻣뻣하고 힘도 예전 같지 않고. 이게 다 나이 탓인가? 자네가 전문가이니 좀 알려주게. 김 박사는 제 푸념 섞인 질문을 허투루 듣지 않고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자신의 클리닉으로 한번 방문해 달라고 정중히 청했습니다. 저는 이틀 뒤 약간의 긴장과 기대를 안고 그의 깔끔하고 안정된 분위기의 개인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김 박사는 제 걸음걸이와 서 있는 자세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제 몸의 균형 상태를 읽어내려는 듯 보였죠.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검사를 한 후 그는 책상 서랍에서 4조각으로 나뉜 퍼즐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다소 의외의 물건이었습니다. 선배님, 지금 선배님께서는 건강이라는 퍼즐의 한 조각, 어쩌면 그 조각의 일부만 가지고 계시면서 전체 그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퍼즐이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소린가? 난 매일 10,000보 이상 걷고 있고 나름대로 건강에 신경 쓰고 있는데 김 박사는 4개의 퍼즐 조각 중 하나를 들어 보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걷기는 물론 중요합니다, 선배님. 하지만 그것은 건강이라는 커다란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마치 정교한 건축물처럼 4가지 핵심 요소가 서로를 지지하며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균형 감각, 심폐지구력, 유연성, 그리고 근력. 이 4가지 조각이 모두 제자리에 맞춰져야만 흔들림 없이 튼튼하고 온전한 건강이라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김 박사의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퍼즐 조각과 건강 요소들이 머릿속에서 뒤엉키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공손하게 이어갔습니다. 선배님께서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그 불편한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건강관리의 한쪽 면만 보시고 다른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계셨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걷기는 분명 심폐지구력이라는 퍼즐 조각을 부분적으로 발달시키지만 나머지 중요한 조각들, 즉 균형 감각이나 유연성, 근력 같은 부분들은 거의 건드리지 못합니다. 건강한 몸은 이 네 가지 퍼즐 조각, 즉 균형, 활력, 유연함, 그리고 힘이 모두 제자리에 맞춰져야 비로소 완성되는 그림과 같습니다. 어느 한 조각이라도 빠지거나 제자리에 없으면 전체 그림이 불완전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는 책상 위에 있던 네 조각 퍼즐을 하나씩 들어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균형 감각의 조각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안정성을 담당하며 특히 노인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낙상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움직임, 걷고, 서고, 방향을 트는 모든 순간에 이 균형 감각이 작용합니다. 두 번째는 심폐지구력의 조각입니다. 선배님께서 걷기를 통해 어느 정도 발달시킨 부분이시죠. 심장과 폐가 튼튼해야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원활히 공급하고 쉽게 지치지 않는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연성의 조각입니다. 관절과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합니다. 몸이 뻣뻣하면 움직임 하나하나가 불편하고 힘들어지죠. 유연성은 일상생활의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근력의 조각입니다.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오르고 심지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에 힘이 필요합니다. 근력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기반이며 몸의 안정성을 지키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그는 네 조각을 테이블 위에 따로 놓은 채 제 눈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선배님께서는 이 네 조각 중 주로 한 조각인 심폐지구력의 일부에만 집중하시면서 전체 퍼즐을 완성했다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다른 조각들이 약해지면서 몸의 균형이 깨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랄까요? 그동안 걷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그것이 건강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얼마나 단편적이고 편협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코끼리 전체를 안다고 착각했던 것처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내 나이에도 나머지 퍼즐 조각들을 찾아서 맞출 수 있을까?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제 목소리에는 불안감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선배님.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몸은 언제든 긍정적인 변화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배님의 의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으셨으니 하나씩 나머지 퍼즐 조각들을 찾아보시지요. 그날 진료실을 나오면서 제 마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 대신 할 수 있다는 명확한 목표와 의지가 생겼습니다. 후배인 김 박사의 조언대로 4개의 퍼즐 조각을 모두 찾아 건강이라는 완전한 그림을 내 손으로 완성해 보자고요. 김 박사는 제게 가장 먼저 균형 감각의 퍼즐 조각부터 찾아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노년기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가 바로 낙상입니다. 선배님, 한번 넘어지시면 크게 다치실 수 있고 그 후유증으로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매년 한 번 이상 넘어진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균형 감각은 단순히 특별한 운동으로만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몸이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환경을 만들고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안정성의 조각을 찾는 것은 나머지 세 조각을 안전하게 찾는 튼튼한 기반이 되어줄 겁니다. 김 박사는 제게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생활 리디자인 방법을 몇 가지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사용하는 찻잔이나 책을 일부러 조금 높은 선반이나 낮은 서랍에 두어 몸을 뻗거나 안정적으로 굽히는 동작을 유도하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물건 위치를 바꾸는 것이 귀찮고 몸을 뻗거나 굽힐 때 약간 불안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하는 의구심도 들었죠. 하지만 김 박사는 몸은 환경에 적응합니다. 선배님, 의식적인 운동 시간 없이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균형을 요구하는 작은 순간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범위 내에서 시도해 보세요. 라고 격려했습니다. 저는 그의 조언에 따라 집안 곳곳의 물건 배치를 조금씩 바꾸고 때로는 거실의 안전한 공간에서 맨발로 걷거나 물건을 옮길 때 쟁반 대신 양손에 나누어 들며 몸의 중심을 잡으려 노력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놀라운 변화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보도블록 턱에 발이 살짝 걸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차 하는 순간 그대로 넘어졌을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저도 모르게 몸이 순간적으로 균형을 되찾으며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때 김 박사가 했던 말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균형 감각은 단순히 넘어지지 않는 기술이 아닙니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삶의 모든 순간 자신의 몸의 위치를 정확히 인지하고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생활 자체를 디자인하는 능력입니다. 생활 속 작은 변화를 시도한 지 6주 정도 지났을 때 저는 퍼즐의 첫 번째 조각, 안정성의 조각을 찾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길을 걸을 때 불안하게 두리번거리지 않게 되었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에도 몸이 훨씬 안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넘어질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도 크게 줄어들었죠. 마치 흔들리던 건물의 기초를 단단히 다진 것처럼 안정성이라는 첫 기둥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세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퍼즐 조각을 찾을 준비가 되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퍼즐 조각은 심폐지구력입니다. 이건 선배님께서 매일 걷기를 통해 어느 정도 신경 쓰셨지만 운동 시간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중요한 조각입니다. 김 박사는 이 조각을 활력의 조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장과 폐가 튼튼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온몸 구석구석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고 그래야만 쉽게 지치지 않고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제게 땀 흘리는 운동만이 심폐지구력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매일 걷기 운동을 하셨지만 아마 일정한 속도로만 걸으셨을 겁니다. 우리 몸의 심폐 기능은 일상 속에서 강도의 변화를 경험할 때 더 효과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활력 조각은 생활 속 움직임의 강도를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 없이 어떻게 심폐 기능을 키우지? 의아했습니다. 김 박사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장복이나 산책 시 일부러 조금 더 먼 길이나 약간의 오르막이 있는 경로를 선택해 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집안일을 할 때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평소보다 조금 더 활기차게 움직이거나 청소 범위를 넓혀 여러 방을 오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그의 조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2층 서재에 갈 때 계단을 이용하고 아내와 장을 보러 갈 때는 일부러 한 정거장 전에 내려 걷거나 집안 청소를 할 때 좀 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웠지만 운동한다는 부담감이 없으니 꾸준히 실천하기가 훨씬 수월했습니다. TV를 보다가도 광고 시간에는 잠시 일어나 집안을 한 바퀴 돌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뚜렷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지하철역 계단을 오를 때 더 이상 중간에 쉬지 않고 한 번에 오를 수 있게 되었고
에너지가 넘치는 손자와 공원에서 뛰어놀아줄 때도 예전처럼 쉽게 지치지 않았습니다. 2개월이 지났을 때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할 때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빨라지고 숨쉬기가 훨씬 편안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몸만 좋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도 훨씬 맑아지고 집중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신문을 읽거나 책을 볼 때도 더 오래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깜빡깜빡하던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장 보러 갈 목록을 잊지 않고 사온다거나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더 잘 기억하게 되었죠. 김 박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퍼즐 조각, 활력의 조각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군요. 선배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심폐활동을 늘리니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이렇게 인지 기능도 함께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활 리디자인의 힘이죠. 최근 여러 연구에서도 일상 활동량 증가가 노년기 인지 기능 저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두 개의 퍼즐 조각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 조각인 균형 감각이 제게 안정성을 제공하고 두 번째 조각인 심폐지구력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력을 더하니 마치 밑그림 위에 색깔이 입혀지듯 건강이라는 그림이 조금씩 생생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개의 퍼즐 조각을 찾고 나니 건강이라는 그림의 윤곽이 제법 뚜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활력이 생기고 넘어질 걱정도 줄었죠. 하지만 여전히 몸 구석구석,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지는 뻣뻣함과 특정 동작에서의 제한은 남아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이제 세 번째 퍼즐 조각, 유연성을 찾을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특별한 스트레칭 루틴 대신 생활 속 움직임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퍼즐 조각은 유연성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자유로운 움직임의 조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유연성을 위해선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몸의 가동 범위를 일상 속에서 꾸준히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유연성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몸이 굳어지는 것은 관절과 근육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활 방식을 조금만 바꿔 몸을 다양하게 움직이도록 환경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유연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김 박사는 제 유연성을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간단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앉아서 앞으로 얼마나 숙일 수 있는지, 팔을 등 뒤로 돌려 양손을 맞닿게 할 수 있는지 등을 확인했죠. 결과는 예상대로 참담했습니다. 마치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죠. 나이가 들면서 유연성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운동으로만 해결하려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신 생활 속에서 몸을 더 다양하게 움직여 보세요. 예를 들어 소파 대신 가끔 바닥에 앉아 TV를 보거나 물건을 정리할 때 일부러 다양한 높이의 선반을 활용해 몸을 뻗고 굽히는 겁니다. 정원을 가꾸거나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것도 훌륭한 유연성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닥에 앉는 것이 불편했고 높은 선반에 손을 뻗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한 범위 내에서 조금씩 시도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매일 스트레칭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몸의 가동 범위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작은 방석을 두고 TV를 볼 때 잠시 앉아보거나 책장에 책을 정리하며 일부러 윗칸과 아랫칸을 활용했습니다. 아내가 가꾸는 작은 베란다 텃밭에 잡초를 뽑거나 물을 주는 일도 도왔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벼워졌고 허리를 구부려 양말을 신거나 신발끈을 묶는 동작이 눈에 띄게 수월해졌습니다. 어깨를 돌릴 때 느껴지던 찌릿한 통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는 목욕 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자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구부정했던 등이 펴지고 어깨가 활짝 열린 느낌이었습니다. 키도 조금 커진 것 같았죠.
가장 감동적이고 뿌듯했던 순간은 생활 습관을 바꾼 지 한 달 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손자와 놀아주다가 손자가 장난감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이고 허리야 소리를 내며 무릎을 굽혀 앉거나 손자에게 주워달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허리를 숙여 장난감을 집어 올렸습니다. 허리에 아무런 부담이나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내 몸이 정말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깊은 감동과 함께 생활 속 움직임을 통한 유연성 회복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제 세 개의 퍼즐 조각을 찾았습니다. 균형 감각이 안정성을, 심폐지구력이 활력을, 그리고 유연성이 생활 속에서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공하니 건강이라는 그림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밑그림의 색이 칠해지고 이제 섬세한 붓 터치만 남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아직 그림을 완성할 마지막 한 조각이 빠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박사는 네 번째 퍼즐 조각, 근력을 찾을 차례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헬스장이나 무거운 기구를 드는 대신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힘을 키우는 생활 리디자인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은 근력, 즉 독립성의 조각입니다. 선배님, 근력 운동이라고 하면 흔히 무거운 것을 드는 장면을 떠올리지만 사실 우리 일상 자체가 근력을 유지하고 키울 수 있는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장보기, 계단 오르기, 병뚜껑 따기 등 생활 속 모든 움직임에 근육이 사용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자연스럽게 감소하지만 생활 방식을 조금만 바꾸면 감소를 늦추고 필요한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김 박사는 50세 이후 근육량이 매년 줄어드는 근감소증과 신체 기능 저하, 낙상, 대사질환 등의 위험성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리한 근력 운동 대신 생활 속에서 약간의 저항을 꾸준히 마주하는 것이 노년기 근력 유지에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엔 일상생활로 근력이 길러질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김 박사는 예를 들어 장을 볼 때 카트 대신 장바구니를 직접 들어보거나 잼병이나 음료수 병을 직접 따려고 노력을 해보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요리할 때 반죽을 직접 하거나 정원에서 흙을 파고 잡초를 뽑는 등의 활동도 훌륭한 근력 활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게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근육을 사용하는 빈도와 꾸준함입니다. 편리함에 너무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하면서 몸에 자연스러운 부하를 주는 것이죠. 안전한 범위 내에서 내 힘으로 해보자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의 조언대로 생활 속에서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며 근육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가벼운 품목은 장바구니에 담아 직접 들고 열기 힘든 병뚜껑도 바로 포기하지 않고 몇 번 더 힘을 주어 시도했습니다. 아내가 화단에 흙을 갈아달라고 했을 때도 기꺼이 삽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활동들이 번거롭고 힘겹게 느껴졌지만 이것도 운동이다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효과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3주 후 예전에는 낑낑대며 들었던 장바구니가 훨씬 가볍게 느껴졌고 한 달 후에는 병뚜껑을 따는 것이 수월해졌습니다. 팔과 다리에 힘이 붙는 것이 느껴졌고 몸의 움직임도 더 단단해진 기분이었습니다. 2개월쯤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손자를 번쩍 안아 올리는 것이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고 아침에 침대에서 끙소리 없이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손자와 놀이터에서 그네를 오랫동안 힘차게 밀어줄 수 있게 되었을 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키운 근력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 박사는 제 경험을 듣고 설명했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꾸준히 사용해주면 뼈, 건강, 관절 보호, 균형 유지, 대사 기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 근력 유지는 바로 이런 생활 근력에서 시작되며 이것이야말로 독립적인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마침내 저는 네 번째 퍼즐 조각까지 모두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균형, 활력, 유연함, 그리고 힘. 이 네 가지 건강의 핵심 요소들이 특별한 운동 시간 없이도 저의 새롭게 디자인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 서로를 지지하며 비로소 건강이라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제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조각 퍼즐을 찾기 시작한 지 6개월,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가지 운동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죠. 정기 검진에서도 체지방 감소, 근육량 증가, 혈압혈당 안정, 골밀도 개선 등 긍정적인 결과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몸이 스스로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였죠. 김 박사는 건강은 평생 가꿔야 하는 정원과 같다며 꾸준한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이제 운동은 더 이상 부담스러운 과제가 아닌 양치질처럼 일상 속 습관이 되었습니다. 틈틈이 실천하니 즐겁게 지속할 수 있었죠. 건강 퍼즐이 완성되면서 몸뿐 아니라 삶 전체가 변화했습니다. 자신감이 되살아나 외출이 두렵지 않았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쳤으며 밤잠도 깊어졌습니다. 지긋지긋한 통증들이 크게 줄어 아침이 상쾌해졌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며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연스레 사회 활동도 늘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으로 스트레스에도 더 잘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성취감 덕분에 정신적으로도 훨씬 건강해졌죠. 김 박사는 제 변화를 보며 생물학적 나이가 10년은 젊어졌다며 몸의 기능적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제 몸이 활력 넘치는 60대 초반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기분 좋은 평가였죠. 제가 찾은 퍼즐 4조각들을 어떻게 일상에서 관리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법은 없습니다. 김 박사의 조언대로 운동 시간을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제 생활 자체를 건강 퍼즐 조각들을 자연스럽게 맞추는 방식으로 리디자인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소파 대신 바닥에 잠시 앉아 신문을 보고 높은 선반의 찻잔을 꺼내 차를 마시며 몸을 자연스럽게 뻗고 점심 식사 후에는 일부러 조금 먼 가게로 걸어가거나 계단을 이용하고 장을 볼 때는 가벼운 물건은 직접 들고 저녁에는 TV를 보면서도 잠시 일어나 집안을 걷거나 맨손 체조 대신 주변 물건을 활용해 가볍게 움직이는 식이죠. 이렇게 생활 속에서 틈틈이 의식적으로 몸을 다양하게 사용하니 부담 없이 즐겁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일상이 곧 저만의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된 거죠.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진정한 건강은 바로 선배님처럼 매일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생활 리디자인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는 함께 활동하는 것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내와 함께 산책 경로를 바꾸어 보거나 복지관의 가벼운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함께하니 더 즐겁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6개월 차 검진 때 김 박사는 다시 한번 중요한 말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활기차고 독립적인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는 균형, 심폐력, 유연성, 근력 4가지 요소가 생활 속에서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합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운동을 시작하기 어렵다면 지금 당장 생활 방식을 조금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마음과 생활을 바꾸려는 작은 시도입니다. 저는 이제 후배 김 박사의 조언이 진실임을 온몸으로 체험했고 이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4개의 퍼즐 조각 균형 감각, 심폐지구력, 유연성, 근력. 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활기찬 노년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 4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전한 건강이라는 그림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건강 퍼즐을 맞추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나이 탓이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지만 이른 넘어서도 성장하고 건강해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제2의 청춘을 맞이한 기분입니다.
이제 건강에 대한 자신감으로 예전엔 엄두 못 냈던 유럽 여행이나 목공 배우기 같은 새로운 계획도 세웁니다. 미래를 기대와 설렘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건강한 몸과 마음에 매일 감사합니다. 나이 드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도 망설이지 말고 오늘부터 4가지 건강 퍼즐 조각을 찾아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4가지를 함께 키우는 것이 분명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이 소중한 정보, 특히 걷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주변 어르신들과 꼭 나눠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로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